네, 안녕하십니까? 구조주의 한약 처방 강의 6강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한 처방만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 보실 처방은 바로 육군자탕입니다.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군자탕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육군자탕이라는 처방은 사실 지금 보고 계신 기혈변증의 처방들 중에 사군자탕이라는 처방에서 우리가 시작을 하고 있죠. 이 사군자탕은 기허 그리고 특히 소화기 허약의 기본 처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시게 되는 육군자탕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소화기능 허약의 기본 처방이다. 또는 실질적인 기허 변증의 기본 처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사군자탕은 기본적으로 소화기 허약으로 대표되는 기허 상태의 아주 이론적인 기본 처방이긴 합니다. 소화기 허약이니까 소화기 평활근의 이완 상태, 과도한 이완 상태로 인해서 소화관 운동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그래서 식욕저하부터 시작해서 뭐 소화불량, 다양한 뭐 복통, 구역 구토 이런 다양한 소화기 증상들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을 이론적으로 치료할 수 있게 세팅되어 있는 처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소화기 허약으로 시작을 했더라도 소화기 허약으로 인해 소화불량이 생기고 복부 팽만감이 생기고 또 소화관 운동 저하로 인해서 복통이 생기고 구역 구토가 있게 되고, 또 비단 소화기 허약뿐 아니라 호흡기 쪽에 문제가 발생해서 기어 상태에서 생기게 되는 다양한 그 호흡기 증상들, 뭐 기침이나 가래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됐을 때, 그러면 그 소화불량이라는 것 자체 또는 객담이라는 가래라는 그 자체를 같이 해소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보다 현실적인 어떤 치료법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육군자탕이 그런 조건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소화기 허약을 기본적으로 치료하면서도 동반되어 있는 다른 증상에 대한 배려가 함께 있다는 측면에서 실질적 기본 처방이다. 네, 이렇게 판단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군자탕은 요약을 하자면 사군자탕과 이진탕의 합방에 해당하는 처방인데요. 우리가 앞서 보셨던 이공산이라는 처방의 진화된 버전입니다. 이공산은 여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군자탕과 진피로 구성된 처방이었는데, 이거 자체는 사군자탕만으로는 해소가 되지 않는 어떤 소화관의 이상, 그래서 뭐 복부 팽만감, 복부 불편감, 오심, 구토 같은 증상들이 있는 그 상황을 진피를 추가해서 이공산으로 치료하는 처방이었다면, 이 육군자탕은 여기에 뭐 가슴 쓰림, 트림, 식욕부진과 같이 더 명확한 어떤 소화기 증상, 위험으로 대표되는 이런 소화기 증상이 있는 경우를 더 치료하기 위해서 반하가 들어갔고요. 이 반하가 들어감으로써 진피 혼자 들어갔을 때와는 다르게 이런 거담 작용, 객담을 배출시키는 작용, 객담이 막 과다할 때 그것을 좀 녹이는 작용 등을 보일 수 있게 된 겁니다. 반하 때문에. 그래서 이 육군자탕으로 가게 되면서, 사군자탕 때는 그렇지 않았다가 육군자탕으로 가게 되면서 좀 더 보다 호흡기계까지도 영역이 확장되는 그런 양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반하에는 위연동운동 기능 개선에 따른 진구작용과 진해 거담작용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확장되게 되는데, 그러면서 육군자탕이 나왔기 때문에 육군자탕이 기본 처방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방향화편에 나오고 있는 기본 어떤 조문을 보시게 되면 기가 허하고 담이 성한 것을 치료한다라고 딱 돼 있죠.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소화기능 또는 기허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담이 성한 것은 소화관의 경우에는 소화기능의 이상, 뭐 가래 호흡기계 쪽으로 보게 되면 뭐 객담의 과다, 네, 이런 상황들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소화불량이 너무 심하고 체하는 것이 너무 심한 경우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렇게 신곡, 사인, 지실 같은 약재를 추가해서 쓸 수 있다는 점도 이렇게 가감법으로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정리해 보면은 육군자탕의 적용 병태는 전신적 기허와 소화관 근육 긴장 저하의 상태. 자, 이건 사군자탕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여기에 소화관 연동운동 저하가 있어서 기체가 심한 경우, 네, 이런 것을 반하진피 조합으로, 그러니까 반하진피 복령이 되면 이진탕이죠. 이진탕의 조합으로 치료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에 육군사탕이 활용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실 텐데요. 첫 번째로 소화기내과 쪽에서는 기능성 소화불량 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어 한의표준 인상진료의침에서 육군사탕을 다루고 있는데, 네. 세 번째 권고문 보시게 되면 성인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의 증상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육군사탕을 복용을 고려해야 되고, 또 소화불량 환자가 증상 개선 및 재발용 감소가 필요할 때 육군사탕과 위장운동 촉진제, 양약입니다. 양약을 함께 병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쪽으로 가보면요. 일본 쪽에서는 GERD, 우리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고 하죠. 네, GERD에 대한 진료 지침에서도 이 구자탕을 수록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능성 소화불량, 일본 쪽에서는 GERD 쪽에 다루고 있는데, 특히나 이 GERD 쪽에 대해서는 GERD라고 하는 위산 역류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PPI라고 하는 양약을 많이 복용합니다. 근데 이 약이 잘 듣지 않는 경우 8주 이상 사용하기에 부담이 된다고 하는데, 8주 이상 썼음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를 PPI 저항성이라고 불려요. PPI 저항성이 있는 상황에서 GERD, 그런 GERD가 있을 때 육군사탕을 활용하면은 보다 효과적으로 증상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요. 또한 GERD가 있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을 땐 괜찮죠. 근데 자려고 누우면 식도 과약근이 살짝 열리면서 위산이 식도 쪽으로 역류합니다. 그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은 목에 걸린 느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는 야간에 자려고 할 때 기침을 계속하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GERD가 원인이 되는 기침일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PPI 같은 약을 투약해 봐요. 그러면 기침이 개선되는 것을 보고 '아, 이거는 GERD로 인한 기침이구나.'라고 알기도 하는데, 일본의 한 진료 지침에서는 이 GERD가 원인이 되는 기침 감별을 위해서 PPI뿐 아니라 육군자탕까지도 써볼 수 있다. 네, 육군자탕을 써서 좋아지더라도 또 이건 역시도 그 기침이 그 GERD로 인한 기침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호흡기 기능의 이상 자체로도 어, 기침이 나기도 하지만, 이렇게 소화기 기능 이상으로도 나타나기 때문에 육군자탕이 어떻게 보면 객단 배출이 많고 기침을 많이 하는 경우에도 많이 쓰이는 처방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이 내용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과민대장증후군 쪽. 네, 소화기 질환 다양하게 나오죠. 네, 과민대장증후군은 뭐 언제는 설사했다가 막 설사를 급해서 막 하는데, 알고 보면 뭐 특별한 기저적 질환이 없는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과민대장증후군 환자의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육구자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한의표준 유산진료집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비기어 상태일 때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특히 설사 우세형일 때, 설사를 좀 더 많이 하는 상태일 때 쓴다는 거죠. 오히려 변비 쪽으로 가는 과민대장증후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육구자탕이 적합치 않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이제 협진진료 이 관련된 권고문에서는 통상적인 양방치료랑 함께 했을 때 도전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화기 증상들을 보시게 되면 소아의 각종 소화기 증상, 아이들의 각종 소화기 증상에도, 아이들은 대부분 소화기가 허약하죠. 근데 그때 나타나는 소화기 증상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일본 쪽의 진료 지침에 수록돼 있고요. 뭐 경피증이나 뇌성마비 환자들이 이 질환들과 관련해서 복용하는 약들을 복용하다 보면 소화 기능이 허약해지고 그로 인한 소화기 증상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처방 중에 하나로 또 육군자탕을 이렇게 일본 쪽 진료 지침들에서 수록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 삼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외에도 임상시험, 그러니까 육군사탕과 육군사탕을 복용하지 않은 그룹으로 나눠서 임상적 효과를 보았을 때 유효한 것으로 나왔던 어떤 증상들을 보시면, 뭐 식욕부진, 복통, 수수루 소화불량, 뭐 NERD라고 해서 이 GERD의 한 아형 중 하나인데요. 위식도 역류 질환인데 내시경 같은 것을 봤을 때는 식도 주변에 어떤 미란 같은 게 없는 거죠. 염증이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산도를 보면은 역류가 된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이걸 갖다가 GERD가 아니라고 했었는데 이제 GERD가 맞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거죠. 다음에 담당 절제수로 회복, 그러니까 소화 기능이 떨어지겠죠. 담당 절제가 됐으니까 그만큼 담낭과 관련된 소화액이 줄기 때문에 문제 생기는 경우고요. 당뇨병성 위마비, 당뇨병이 오래되면 자율신경병증으로 인해서
위장관 운동 자체가 마비된 상태가 발생합니다. 이것도 소화관의 허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암 화학요법 후 구역 구토 또는 암 화학요법 시 생기는 변비, 이게 소화관 운동이 떨어지면서 생긴 변비입니다. 다음에 항생제 사용에 따른 장내세균 감소로 인한 소화 기능의 허약, 그리고 소화 기능이 약한 임산부의 입덧, 이런 것들에도 유권자탕을 복용했을 때 복용하지 않은 상황에 비해 더 좋은 효과를 내더라라는 것을 확인했던 상황입니다. 다음은 소화기내과 측면에서 대조군이 있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유권자탕을 복용하지 않은 쪽과 비교는 못했지만 유권자탕을 투약했더니 좋았던 증상들을 보게 되면은 소화불량이나 구토, 그리고 파킨슨병 환자들은 대부분 움직임이 느려지죠. 근데 그 움직임 느려짐이 위장관 운동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위장관 운동 자체가 또 저하되기도 하는데 그것을 호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언급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고전들에 나오는 주요 증상들을 보시면 뭐 구역, 트림, 설사, 복부행만 같은 것들이 있고요. 소화기내과 쪽에서는 위이완성 연동운동 저하에 동반된 만성 위염. 네, 아까 제일 처음에 위염으로 대표되는 소화기 증상이 있는데 위장관 기능이 허약한 상태일 때 유권자탕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호흡기내과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요. 아까 호흡기 증상에도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 호흡기내과 쪽 요 진료 지침 중환자 흡입 폐렴 예방은 호흡기 증상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우리가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 환자들 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L튜브라고 해서 식사를 입으로 못 하시니까 코로 넣어주는 튜브를 넣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튜브가 식도를 지나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식도를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식도에서 이 관이 달랑달랑달랑 움직입니다. 그러면 움직일 때마다 자극이 돼서 역류할 수 있겠죠. 음식물이 식도 쪽으로 위장 위에서 역류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누워 있는 환자들이다 보니까 이 이물질이 폐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폐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유권자탕을 활용하게 되면 소화관 기능이 개선되면서 역류 없이 내려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소화관 기능 개선을 통해서 흡인성 폐렴을 예방할 수 있다는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진료 지침에서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권자탕 비복용군과 비교해서 우위를 보였던 증상 중 폐암 환자의 호흡기 증상, 만성 폐렴 환자의 호흡기 증상, COPD 환자의 호흡기 증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 외에 과거 고전에 나왔던 언급들은 기침이나 객혈, 그리고 앞서 유권자탕이 소화의 소화 기능에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소화의 기관지선식 같은 호흡기 증상도 체질이 허약한 그런 아이들에서는 활용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신건강의학과 쪽으로도요. 일본 쪽에서는 이 섭식장애를 보이는, 이 섭식장애는 위장관 운동의 이상이 아니고 사실은 살찌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 때문에 정서적 문제로 인해서 식사를 못하는 그런 경우예요. 근데 우리 한의학에서 볼 때는 이것조차도 기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섭식장애에 쓸 수 있는 한방약 중에 하나가 유근자탕이다라는 언급과 함께 일본에서 관련 진료 지침에서 이 내용을 수록하고 있고요. 또 우리 그 한의 표준 임상 진료 지침 중에서는 뇌졸중 환자의 우울증이나 인지기능 장애에 이 구자탕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중풍 한의 표준 임상 진료 지침을 보시게 되면 중풍 환자의 우울증 개선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처방을 쭉 제시하면서 이 중에 육군자탕과 향사군자탕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인지장애 개선에서도 쓸 수 있다라고 하면서 다양한 처방들과 함께 육군자탕을 같이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또 중풍 후 우울증 개선 자체를 위해서 양약과 병행 투여를 할 때도 육군자탕, 인지기능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양약을 투약할 때 그때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처방도 육군자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육군자탕 복용군과 비복용군을 비교해서 봤을 때 조현병 환자들의 경우 다양한 약들을 또 복용하다 보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고 변비가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증상들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대조군은 없지만 그냥 육군자탕을 투약했을 때 신경증성이나 스트레스가 연관된 신체형 장애, 신체 이상들 또는 불면증에도 도움이 됐다는 일부 증례 보고들이 있다는 점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양내과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종양내과 쪽으로 가보게 되면은 화학요법이나 방사선요법 후 식욕부진, 우리가 암 환자들이 화학요법,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를 하다 보면은 식욕부진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식욕부진 상태에서도
육군자탕이 도움이 되고 또 암 자체로 인해서 발생한 식욕부진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도 육군자탕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네, 진료지침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암성 식욕부진만 봐보시면은 암 관련 증상에 대한 한의표 임상진료지침 속에서 네, 암성 식욕부진 환자의 경우 한약 치료를 고려해야 된다고 하면서 육군자탕을 언급하고 있고 또 식욕 촉진제보다도 한약 치료가 도움이 된다라고 권고하면서 또 육군자탕 그리고 일상생활 관리와 함께 육군자탕을 쓰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근거들도 있어서 같이 이렇게 진료 지침에서 권고문으로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신장내과 쪽으로 오게 되면 여기서는 뭐 진료지침이나 임상시험 정도의 근거까지는 아니었고 말기 신부전 환자의 고칼륨 혈증이 있으면 각종 또 다른 증상들이 생기게 돼요. 이 고칼륨 혈증 자체에 대해서는 다른 치료를 해줘야 되지만 육군자탕은 들어가서 특히 소화기 증상 쪽에 작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여기에는 이제 감초가 들어있는데 고칼륨 원래 감초가 들어간 처방에 대해서는 항상 저칼륨 혈증이 생길까 봐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고칼륨 혈증이 있는 환자에서 육군자탕을 활용하는 것은 크게 걱정할 사안은 없다. 이렇게 생각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혈액내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임상시험까지는 아니지만 철결핍성 빈혈이나 특파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환자들이 투약을 하게 되면 이것 자체의 호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철결핍성 빈혈 환자 같은 경우는 철분제를 복용하잖아요. 근데 철분제 복용하다 보면 소화관 이상이 꼭 생깁니다. 이 소화가 어렵기 때문에 그때 육군자탕이 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신적 증상에서도 폐혈증이나 전신 허약을 보이는 사람들이 임상시험상에서 육군자탕을 복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또 호전도가 좋더라라는 것이 알려져 있고 대퇴골두 괴사 같은 일증내 정도도 또 도움이 되더라라는 것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네, 또 뭐 담음 관련 통치, 피부 환홍 질환, 뇌졸중, 산후복통, 학질 같은 데도 과거부터 쓰였던 것이고요. 재생불량성 빈혈, 아까 이 혈소판 감소증과 철결핍성 빈혈만 이야기했는데 재생불량성 빈혈이 참 원래 치료가 어려워요. 근데 육군자탕을 활용해가지고 소화 기능이 좋아지다 보면 음식물 흡수율이 좋아지고 그 결과가 빈혈 자체의 개선으로 이어지는 이런 경험들이 있다는 것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또한 육미환이나 팔미환을 하다 보면 그 숙지향 때문에 설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같이 쓰면 더 좋은 처방은 사실 육군자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소화 기능이 허약한 분들인데 보증육기탕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좀 더 이 기여의 범주가 크고요. 육군자탕은 소화 기능 자체에 좀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군자탕을 위주로 대처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근거들은 다 보셨고요. 육군자탕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은 육군자탕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요. 육군자탕의 소화기 증상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 혹시나 정서적 문제를 겸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치료를 좀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심리 상태라는 건 크게 양적이냐 음적이냐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양적이라는 거는 신경증적이고 과도한 불안과 초조를 보면서 막 그걸로 인해서 허둥지둥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인다든가 또는 분노를 막 표출한다든가 하는 그런 상황이고 음적인 경우는 반대예요. 반대라서 우울 비관 자체 꼭 자기 탓을 하고 심리를 잘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 사귀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차이가 있다고 보면 이 차이에 따라서 양적일 경우에는 시호작약을 넣어서 사역산의 의미를 주게 되면 시장 육군자탕이 되는 것이고 음적 심리 상태의 경우에는 향부자 곽향 사인 같은 약 또는 향수환과 함께 써서 향사 육군자탕의 느낌을 만들어주면 더 효과가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다른 처방들과 한번 비교를 좀 해보면요. 육군자탕이 기본적으로 이완성, 소화기 이완성 상태의 대표 처방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와 달리 긴장성, 소화관 평활근에 과긴장이 있는 경우는 복령음이나 사역산 대시오탕 그리고 냉증 요소가 더 있다면 안중상 같은 처방 쓸 수 있다는 점 봐두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추후에 다른 강의들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더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 다 관계없이 그냥 직전에 과음했고 과식으로 인해서 발생한 증상이다라고 하게 되면 평이산. 근데 만약에 막 가슴 쓰림이 너무 심하고 속쓰림이 너무 심하다 이럴 때는 염증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미량 염증 요소가 추가됐다고 보기 때문에 황련 위주의 약을 써주면 좋아요. 그래서 바나사심탕이나 황련탕 같은 처방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육군자탕의 변방을 활용한 딸꾹질 접근. 딸꾹질 증상이 이제 뭐 잠깐 있는 경우는 병원에 오시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뭐 그냥 수시로 반복되고 있다 없다를 반복하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 쓰는 처방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육군자탕을 쓴다는 것은 소화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허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완전 완벽한 한증이냐 아니면 조금 열상을 겸했느냐, 열증을 약간 겸했느냐, 이 정도의 차이로 보셔서 허행한 막 추위를 많이 타고 손발이 많이 차고 이런 사람이라면 백추를 빼고 정량시체 양강을 넣어서 시체산을 쓰는 방법이 있겠고, 만약 열증, 오히려 뭐 이 딸꾹질 증상이 소화기가 허약하긴 한데 뜨거운 국물을 먹었을 때가 더 잘생긴다든가, 또는 원래는 이 사람이 몸이 열이 많은 체질이었는데 갑자기 소화 기능이 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허약해졌을 때, 네, 그럴 때는 이 열증에 해당하는 처방을 쓰게 되는데, 이게 맹문동 주교 오미자를 추가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임산본맥탕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임산본맥탕은 육군자탕에 생맥산, 주결을 추가한 방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요. 육군자탕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육군자탕과 관련된 추가 변방들, 그리고 남은 기호 처방들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